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서 자꾸 후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래서 불안과 우울이 나타나고요. 저쪽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그 간극 사이에서 스트레스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뇌를 들여다보니 마음이 보이네 저자 이상현입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때가 있으시죠? 오늘은 스트레스가 과연 어떤 걸고, 언제 생기고, 또 스트레스의 실체가 뭘까, 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스트레스 요새 보면은 굉장히 경고 알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엔 지진 때문에 알람이 왔던 적도 있고, 또 뉴스 보면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도 많이 일어나죠. 그런 어떤 위협적인 알람, 경보 알람에 대해서 우리 몸에는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어떤 교감신경 같은 것이 반응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긴장하게 되고, 그런 긴장 모드가 발생되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를 기억하는데요. 그때는 민방훈련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민방훈련 날짜도 아닌데 갑자기 엥 소리 울리더니 공습경보입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하면서 굉장히 위급하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이웅평 대위가 북한 미국인을 몰고 탈북을 했던 그날이었죠. 그때 저는 이게 정말 전쟁이 일어나다 보다. 그때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놀러 갈 거 준비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이러다 가족들 다 잊어버린 거 같고,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했는데, 이런 것처럼 스트레스는 어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에서 실제 위협도 있지만 실제 아닌 가짜 위협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발생되죠. 근데 스트레스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쪽에 있는 거, 저쪽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그 간극 사이에서 스트레스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협을 말씀드리니까 적이라고 생각하기도 쉽겠네요. 하지만 적이라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싸워서 이겨야 되고 없애야 되고 그런 존재를 파악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스트레스 상황도 긴장되고 전투 모드가 되는데,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도 전쟁 모드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와 싸우면서 더 지쳐버리게 되겠네요. 중학생 때나 초등학생 때는 스트레스 없었을까요? 저는 스트레스가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생이라고 했죠. 그때는 그림 일기 방학 동안 쓰는 거, 방학 이제 끝난 날 때쯤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컸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스트레스도 결국 다 지나가게 되는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크게 여기면서 없애버릴 걸로 생각하고 다투다가 지쳐버리게 되는데, 심리학자들은 스트레스를 이렇게도 표현해요. 파티장에 침범한 고모, 목소리 큰 고모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집들이하고 놀고 있어요. 근데 쾅쾅쾅 문을 열면서 야 누구야? 문 열어라. 그래서 보니까 고모예요. 근데 고모가 별로 그렇게 친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목소리도 크고 맨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고모였어요. 그랬을 때 그 고모를 그 자리에서 오셨냐고 인사하지 않고 고모 보고 나가라고 한다든지 싸운다든지 그러면 결국 그 파티는 완전히 싸해지겠죠. 그럴 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고모를 그냥 맞이해서 들여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고모 오셨어요? 친구들 울고 있으니까 잠깐 여기서 뭐 좀 드시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 또 조용해지면서 또 고모가 계속 머물진 않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잠시 머물다 가는 것, 즉 손님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몸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고, 마음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고, 또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심장 쪽, 가슴 쪽 부분들이에요.
환자들이 혹은 일반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먼저 한 거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든지 뭔가 불안정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세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가슴이 꽉 조여드는 것 같이 해서 어떤 분은 나 협심증 아니냐, 심근경색증 아니냐, 심장 문제 아니냐 해서 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실은 다른 심장 검사인데 다 정상인 경우들이 더 많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율신경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심장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난 증상인데 이것이 신장 혈관 문제라든지 심장 심근에 문제가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위내시경을 했는데 다 괜찮은데 왜 나는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속이 쓰리고 또 식물도 올라오고 뭐 영양소식도염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증세들을 호소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들은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이름 붙이는데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 위 점막이나 그런 데 궤양이나 암이나 뭐 그런 미란성 위험 같은 것이 없는데도 환자들은 위 운동 같은 것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 마음만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고 위도 스트레스 같이 받거든요. 그래서 나타난 증상이에요. 즉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예민한 사람도 있고 둔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위도 예민한 장이 있고 둔한 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두통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죠. 두통 같은 경우는 뭐 뇌종양이나 뭐 다른 문제 아닐까 걱정도 하는데 사실은 아주 오래된 만성 두통들이 많이 갖고 계신데 그런 경우도 대부분의 뇌 안의 문제가 아니고 머리의 근육이 꽉 조여드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수영 모자 쓰면 이렇게 조여들잖아요. 꽉 하면 머리도 아프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작은 모자 썼을 때 아픈 것처럼 삐를 누르듯이 꽉 누르는 두통들, 그런 두통들은 흔히 긴장성 두통이라는데 긴장성 두통은 긴장해서 생긴 두통이기보다는 원래는 근긴장성 두통, 근육이 긴장돼서 생긴 두통이라고 해요. 그런 어떤 신체적 증상, 두통, 또 심장에 두근거린다든지 소화기 계통 증세뿐만 아니고 또 하나는 바로 마음의 문제죠. 스트레스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탈진하게 되고 소진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꾸 후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죠. 그래서 불안과 우울이 나타나고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세는 바로 불면증이 나타나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결국 위축이 되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그러면서 고립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면서 별로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빠지게 되는 그런 세 가지, 즉 몸도 증세가 생기고 마음도 증세가 생기고 세 번째는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어떤 병도 그렇고 조기에 발견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혹시 같이 이걸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선생님들 계실 텐데 여러 가지 타이핑이라든지 하다 보면 어깨가 뭉치죠. 근데 어깨 뭉치는 건 왜 뭉칠까요?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 어깨 뭉쳐서 그것 때문에 병원들 많이 오세요. 이거 어떻게 되냐고. 물론 약도 드리고 주사도 놔드리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틈틈이 나 어깨 뭉쳤구나 알면서 그것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만 하게 된다면 사실 어깨 뭉침이 없죠.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라틴어 같은 데서 어원을 찾아보면은 결국 팽팽하게 조여든다는 그런 것인데 이 팽팽하게 조여드는 것이 계속 조여들면 결국 뭉쳐버리게 되죠. 근데 이 팽팽하게 조여들 때 내가 팽팽하게 조여들었구나.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런 것을 천천히 혹시 알아차린다면 그때 바로바로 풀어준다면 스트레스가 쉽게 뭉치지 않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위협이 닥치게 되죠. 그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몸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긴장하고 겪어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인데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소진하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만성 스트레스 빠지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나타난 증세들 또 증세들은 다른 병이 아닌가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병을 검사했을 때 이상이 없을 경우들을 너무 자꾸만 검사만 하지 마시고 혹시 내 몸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난 증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가장 큰 일의 가장 큰 부분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서 선생님이란 업을 선택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또 선생님 직을 수행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또 행정적 업무도 수행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 행정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선생님 학교의 관계에서, 또 학부형과의 관계에서, 아이들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편하고 좋고 보람찬데, 학부형들 만날 때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관계들, 스트레스 부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스트레스 부분에서 혹시 이거는 내가 이런 부분을 조정하면 좀 어떨까 하는 것들이 생각한다면은, 이런 관계들, 또 이런 업무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요?